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020년형 현대자동차 펠리쉐이드 최고급 트림인 캘리그래프입니다. 이 차량은 펠리쉐이드가 데뷔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신차예요. 그동안 펠리쉐이드는 일체 변경 없이 판매가 되어 왔는데요. 꽤 오래간만에 나온 신차라서 나름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펠리쉐이드의 최고급 트림은 프레스티지였는데요. 그 윗급인 캘리그래프가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제네시스의 GV80, 쉐보레의 트래버스 이런 차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조금 더 고급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펠리쉐이드는 데뷔하면서 기존에 독주를 하고 있던 쌍용의 렉스턴을 단번에 밀어내버리면서 꽤 인기를 누렸었는데, 반면 지금은 수요가 여러 차종으로 분할이 되면서 그만큼 펠리쉐이드도 뭔가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량은 연식 변경 모델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 프레스티지보다 510만원 가량이 비쌉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추가됐는데요. 대부분은 마감 재질 변경과 외부의 드레스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우선 외관에서는 전면과 후면 범퍼 하단에 금속재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됐습니다. 시각적으로는 기존에 거대하게 부풀려지면서 다소 중심이 높던 전면부가 조금 아래로 깔리는 느낌이 추가됐고요. 후면부는 전면부에 비해서 다소 밋밋했는데 금속재 스키드 플레이트가 추가되면서 이게 액센트로 작용합니다. 측면에서도 변화가 발견되는데요. 먼저 이번에 새로 추가된 20인치 알로이 휠입니다. 이건 SUV의 강인함보다는 기하학적인 패턴이 복잡하게 반복되면서 작품 같아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건 기존의 현대차의 친환경차에 들어가던 알로이 휠 두 개를 엇갈려 겹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SUV의 강인함보다는 고급스러운 패밀리 밴용 휠로 보입니다.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휠 하우스에 붙어있던 클래딩이 바디 컬러로 바뀌었어요. 즉 기존에 수지 코팅되어 있던 클래딩에 바디 컬러 도색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SUV든 세단이든 클래딩을 장착한 걸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클래딩보다는 바디 컬러 드레스업이 더 고급스러운 차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펠리쉐이드 캘리그래프도 그런 유행을 따른 셈입니다. 한편 실내의 경우는 새로운 패턴의 나파 가죽과 스티치가 눈에 띕니다. 이건 아래 트림보다 마름모 패턴의 크기가 더 커져서 고급스럽게 보이는 건데요. 이는 또한 제네시스 브랜드를 생각나게 합니다. 시트 가죽의 컬러도 늘었는데요. 기존의 블랙, 베이지, 브라운에 이어 카키가 추가됐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에는 카키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느낌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일렬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그릴이 플라스틱에서 금속재 재질로 바뀌어지면서 눈에 확 띕니다. 변화는 계기판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크기가 12.3인치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메인 대시 중앙의 디스플레이는 그대로입니다. 대신 앰비언트 조명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펠리쉐이드의 가격은 3,573만원부터입니다. 이는 3.8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단 모델의 경우인데요. 디젤 모델을 선택할 경우 여기에 148만원이 추가된 3,721만원이 됩니다. 듀얼 와이드 선루프를 추가할 경우 88만원, H트랙 사륜구동 시스템은 231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캘리그래프 트림 같은 경우에 필수 옵션이라고 하는 몇 가지를 선택하면 5천만원이 조금 넘어요. 기존의 현대자동차는 펠리쉐이드를 기획할 때 이 차가 대형 SUV이지만 웬만한 옵션을 추가해도 가격이 5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억제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고급화 전략으로 바꾸면서 이 차량의 가격은 5천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와 동일하게 구성한다면 가격은 5,541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참고로 이 시승차에 적용된 추가 옵션과 패키지는 듀얼 와이드 선루프, H 순정 액세서리 라이프스타일, 트레일 패키지, 20인치 다크 스타퍼링 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기하학적인 휠을 말하는 겁니다.
냉온 컵홀더, 사이드 스텝, 크로스바, 매트, 패키지 등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VIP 패키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걸 더하면 500만원이 추가돼서 차량 가격은 9,101만원이 됩니다. 이는 제네시스 GV80 2.5 가솔린 터보 모델의 시작가인 6,067만원에 근접한 것입니다. 참고로 VIP 패키지에는 2열 좌우의 디스플레이, 2열 센터 콘솔과 앰비언트 무드 등 도어 트림 내 핸드폰, 무선 충전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쉐이드 캘리그래프의 특징, 가격, 추가된 사항 등을 살펴봤고 GV80과도 살짝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펠리쉐이드의 기본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입니다. 디젤 2.2L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0kgm의 힘을 발휘하는데 연비는 리터당 11.5에서 12.4km로 3에서 4등급에 해당하고요. 가솔린 3.8L 모델의 경우에는 최고 출력 295마력, 최대 토크 36.2kg의 힘을 발휘하고요. 리터당 8.9에서 9.6km를 달립니다. 이들 연비 데이터는 7인승 19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외관에서 하이트림과 구별되는 부분이 우선 앞뒤 범퍼에 장착된 금속재 스키드 플레이트입니다. 조금 전에 뒷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를 보셨고요. 지금 보시는 건 앞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입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함으로써 특히 전면부 인상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이전에 라디에이터 그릴을 확대하고 거기에 두꺼운 베젤을 장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다소 높았던 전면부의 느낌도 조금은 밑으로 가라앉은 안정적인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측면부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 합성 수지 코팅 클래딩이 장착되어 있던 휠하우스 밑단 부분도 바디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SUV의 강인한 인상은 줄어들었네요.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펠리쉐이드는 SUV 모양을 한 패밀리 밴의 감성을 갖고 있는 차인데요. 인스크립션의 경우엔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SUV보다는 패밀리 밴에 좀 더 가깝게 변화됐습니다. 타이어 휠도 좀 다르죠? 이건 20인치 블랙 스퍼터링 휠인데요. 캘리그래피 트림에 기본 장착되는 휠은 아니고요. 별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친환경차에 장착되는 타이어 휠 2개를 합쳐놓은 것처럼 매우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휠이 장착된 펠리쉐이드의 측면을 보면 SUV 느낌보다 확실히 고급차라는 느낌이 먼저 들어요. 후륜 휠하우스의 클래딩 역시 바디 컬러로 바뀌었고요. 후면 범퍼 하단에 금속재 스키드 플레이트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형 펠리쉐이드 캘리그래프의 외관을 살펴봤고요.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의 실내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용 퀼팅 나파 가죽입니다. 이 스티치 처리된 패턴이 하위 트림에 적용된 것보다는 훨씬 커요. 눈에 확실히 들어오고요. 이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퀄팅 나파 가죽하고도 느낌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별도의 무늬나 스티치가 안 들어가 있는 이 가죽 부분을 만져보면 확실히 하위 트림의 가죽과는 달라요. 굉장히 부드럽고 매끈매끈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SBW 버튼식 변속기 UI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UI에 대한 호불호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일단 이 덕분에 이 센터 브릿지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센터 콘솔에 보면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안에는 컵홀더와 USB 포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있고요. 컵홀더는 평소에는 이렇게 다른 용도를 쓸 수 있게 널찍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컵을 강하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공조기 제어부고요. 기존과 동일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계기판 클러스터는 12.3인치 풀 LCD로 교체됐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출입문 안쪽에도 전용 퀄팅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나파 가죽의 색이 카키색인데요. 이번에 추가된 내장 컬러입니다. 기존에 브라운, 베이지, 블랙이 있었잖아요. 내장 컬러도 조금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카본 패턴과 금속 질감이 나는 이런 마감재도 꽤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2열과 다르게 1열의 스피커 그릴은 금속재로 바뀌었어요. 이 패턴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좀 가벼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재질 자체가 금속으로 바뀌면서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이 차량에는 크레 사운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2열 출입문인데요, 트위터 스피커 케이스는 금속 질감입니다. 다만 재질은 플라스틱이에요. 수동이지만 션슈웨이드 지원하고요. 스피커 케이스는 1열만 금속이고요, 2열은 기존처럼 플라스틱입니다. 이 차량은 6인승 모델이고요. 2열은 독립 시트이긴 합니다만 전동 옵션은 없습니다. 수동으로 접고 수동으로 앞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출입할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반자동으로 등받이가 앞으로 뉘어져요. 하지만 바닥은 수동으로 조정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볼까요? 3열 출입 공간은 제네시스 GV80과 비교해서 펠리쉐이드가 확실히 넓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지붕 높이도 조금 낮게 떨어지고 차량의 외부 크기와 실내의 부피 사이에 조금 더 두꺼운 완충 공간이 있다 보니까 GV80이 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현대의 자동차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게다가 펠리쉐이드는 GV80보다 전장이 3.5cm 더 넓어요. 2열 세팅은 수동으로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2열까지 설정하면 3열 탑승자의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불편하지 않죠? 2열을 조금 더 뒤로 바짝 당겼을 경우에는 무릎 공간이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왼쪽 좌석으로 옮겨갈게요. 2열 좌석을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왼쪽 좌석에 앉았는데요, 무릎 공간은 이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확실히 GV80과는 다르네요.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3열에 등받이 전동 옵션이 있어서요, 최대한 등받이를 뉘일 경우에 탑승 자세 역시 비교적 편합니다. 3열 머리 위 공간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데요, 주먹 하나는 충분히 들어가요. 대형 SUV이다 보니까 2열 출입문에도 이렇게 제대로 된 컵홀더가 두 가지 사이즈로 각각 하나씩 지원되고요. 2열을 위한 공조기 제어부는 센터 터널 끝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 가능하고요, 에어컨 설정 가능하고 바람의 방향 그리고 세기 지원됩니다. 펠리쉐이드 캘리그라피에는 2열에 열선 3단계는 물론이고 통풍 3단계도 지원이 됩니다. DC 12V C거잭 하나 지원되고요. 2열을 위한 공조기 제어부는 있는데 에어벤트가 없네요. 에어벤트는 천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열 보조석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워킹 스위치 지원합니다. 1열 좌석 양쪽 뒤쪽 측면에 충전용 USB 포트를 하나씩 지원해요. 2열과 3열을 위한 에어벤트는 좌석마다 천정에 각각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3열로 가볼게요. 자, 아이고. 2열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3열로 들어왔는데요, 통로가 있어 편하긴 하지만 경쟁차인 트래버스보다는 좁습니다. 3열을 위한 에어벤트 역시 천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방향 열고 닫고 조정되고요. 2열과 달리 3열의 경우에는 온도 조절은 직접 할 수가 없고요, 이건 1열의 공조기 제어부에서 리어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화면을 통해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3열 역시 크기가 다른 컵홀더 각각 하나씩을 좌우에 지원하고요, 충전용 USB 포트와 3열 등받이 리클라인 스위치 지원됩니다. 펠리쉐이드의 적재함입니다. 이 차가 대형 SUV이긴 하지만 3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함 부피를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건 적재함 바닥 밑에 숨겨진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세차용품이라든지 작고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을 하면 적재함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3열에 전동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2열까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먼저 3열을 앞으로 접어 보겠습니다. (2열도)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2열과 3열을 모두 접었는데요, 큰 공간이 나옵니다. 당연히 차박도 가능한 정도고요. 중간에 통로 부분이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우거나 위에 두꺼운 매트를 깔면 이 안에서 놀아도 충분합니다. 반면 좌석 세팅은 2열은 불가능하고요, 3열은 전동식으로 가능합니다. 머리바지는 수동입니다. 2열은 직접 수동으로 다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2020년형 펠리쉐이드 캘리그라피 트림의 달라진 점, 특징, 경쟁차와의 비교 등이 포함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